네, 김준의 뉴스 정면 승부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화제가 된 정청래 대표의 조국 혁신당 합당 제안. 뭐 여러 가지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강북구 이현주 황명선 세 명의 민주당 최고위원이 논의가 전혀 없었다. 정청래식 독단 끝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진천 원래 올림픽 선수촌에 있었던 최고위 현장 최고위도 불참을 했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부터 요 얘기가 계속 갈등이 있고 청와대 분위기도 조금 불편한 느낌입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합당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시기하고 아마 절차적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합당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네. 하필이면 왜 이 시점에 이 얘기를 당대표가 했을까?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절차를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했는가에 대해서 다시 다들 의문을 갖는 것 같아요. 최고위원들이 다 모르고 있잖아요. 네. 더더군다나 청와대가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봤을 때는. 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좀 말들이 많은 것 같고 약간 걱정스러운 거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진짜 합당 안 되면 또 어떻게 될까? 이거까지 좀 상황은 조금 묘합니다. 사실은. 제가 봐도 좀 묘합니다. 아마 근데 저는 뭐 두 가지 정도 의도로 보는데 하나는 이제 그 가장 큰 거는 8월 달에 전당대 할 때 오히려 이제 조국 당의 그 당원들이 대거 들어오면 아마 김민석하고 붙든지 뭐 전당대에 연임할 때요. 이때 도움 받겠다 이런 의도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예 지방선거를 완전히 싹쓸이 해버리자. 지방선거 조국 당하고 그러면 이게 본인이 연임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의도는 같아요. 근데 문제는요. 문제는 이게 그 모든 게 목적이 있더라도 절차가 있잖아요. 네. 당대표로서 이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합당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충분히 최고위원회나 수렴을 하고 제안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기습적으로 20분 전에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명 이상 현역들이 벌써 반발하고 있답니다. 네. 이대로 가면 이게 전당원 투표 부결될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합당이라는 게 결혼이잖아요. 아마 저는 조국 당의 사정도 상당히 복잡하다 봐요. 거기도 이게 뭐 자강파부터 친조국파 뭐 이게 여러 데 갈등이 좀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도 이해관계에 따라 내가 과연 나중에 민주당으로 갔을 때 또 이게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부터 또 이게 탈당한 것도 있으니까 민주당에서 탈당한 사람도 있잖아요. 네. 여러 이제 그 조국 당에서 부결될 수도 있고 그다음 민주당도 될 수 있고 저는 반반으로 봅니다. 저는 이게 명청 전쟁이라고 봐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강덕구라는 인물은 지역 자체가 이 원 본래의 고향 기반은 이 영남 쪽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또 김민석 국무총리의 최측근 강덕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지난번에 이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1위 득표를 기록을 했죠. 물론 뭐 당원 쪽에서는 아닙니다만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은근한 알력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국 혁신당이 합당 제안을 한 것도 정청래 대표로서는 돌파구예요. 최근에 뭔가 본인 관련된 것들이 잘 뚫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돌파구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1인 1표제에 대한 거부감이 나오니까 너무나 전격적이고 너무나 느닷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8월 전당대회 굳히기에 들어간다. 강덕구는 김민석 최측근으로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청래 대표는 조국 활용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친문 세력까지도 결합이 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 그다음에 조국 그다음에 김어준 그다음에 본인 이렇게 해서 사각 편대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인 1표제가 통과하면 이제는 김민석이 오더라도 충분히 감당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정도의 이 내공이 길러질 것이다. 더 견고해지니까 조국 혁신당까지 합하게 되면 그런데 그거에 벽에 부딪힌 거죠. 벌써부터. 김어준 씨는 욕 먹더라도 해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내는 것 뭐 같은데요. 그런 뉘앙스로 이제 읽혀지긴 하더라고요.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그런 게 다 뭐 지금 사과편대 말씀하셨는데 네. 뭐 그런 것까지 뭐 염두에 두고 했다기보다는 아마 합당 얘기가 이제 딱 되니까 빨리 조금 요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뭐 본인 스스로 판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그것도 정치적 메시지고 정치 행위라고 봐야 되거든요. 타이밍을 그 잡은 거는 본인이 그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당대표 입장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오히려 뭐 사실은 대통령이 뭐 잘할 때마다 이런 게 일이 터지는 것 같아요. 5천 넘으니까 또 이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뭐 그런 것까지 뭐 고려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끝까지 안 된다 그러면 정치적 타격을 좀 입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김어준 씨네 회사에서 여론조사에 다시 김민석 그것도 좀 그러니까 총리를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서울시장 후보에 넣었다는 사실은 본인이 거잖아요. 계속 빼달라고 하거든요. 네. 본인 빼달라고 지금 뭐 다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면 뭐 당 대표 쪽으로 생각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서울시장 나가라. 그리고 당 대표는 이런 이쪽이 하겠다. 얘기잖아요. 그런 걸로 좀 읽혀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실 여기 얘기하던 우리 배수양이 말씀하신 사각편대 그리고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김민석 배제하고 그 정청래 대표 연임하는 거 사실 말은 안 하고 있는 거. 그래 겉으로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되고 그렇게 음모론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좀 조심스러운 안 될 부분입니다. 거라고 보세요. 결국은 그러니까 정치가 생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민주당 내에서 반응이 사실은 그냥 쑥 넘어가면 쓱 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생각보다 되게 반발이 커요 당내에서. 생각보다 세더라고요. 그러면 또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구도가요. 네. 정청래, 김어준, 문재인 이게 한 편입니다. 우리가 다 그래 보고 있어요. 그림을 그다음에 더 크게 이재명, 그리시는구나. 김민석 네. 이렇게 보고 있거든. 김병기까지. 네. 그러니까 이재명, 김민석, 김병기, 뭐 박찬대 이런 친명이 있고 그다음에 문재인, 김어준, 정청래 이렇게 보통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김어준 이분이 편드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데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 이게 되고 안 되고는 반반인데요. 만약에 되면요. 민주당이 엄청난 마이너스가 날 겁니다. 아.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광역이나 보궐만 보자고요. 네. 뭐 기초 이런 거 빼더라도 네. 원래 민주당이 다 먹을 수 있는 지역 조국은 한 석도 못 넣습니다. 보궐선거에 조국 당이 한 석도 못 얻어요. 조국도 장담 못해요. 네. 3파전 가면. 네. 그다음에 광역단체장 어림도 없고요. 네. 그런데 이대로 합병하면 몫을 줘야 되잖아. 조국 당에서 설득하려면 이게 우리가 뭐 얼마 얻었다. 예를 들어 보궐선거에 뭐 2석, 뭐 광역도 하나, 또 이게 뭐 어떻게 얻었다. 호남에서는 어떻게 나누기로 했다. 네. 이러면 이게 민주당이 일방적 양보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오히려 서로 내용이 커져가지고 시너지가 안 생기고 오히려 역효과 날 수도 있다. 이래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방금 전에 우리 서정욱 변호사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조국, 정청래, 김어준 한 편입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조국 대표가 이야기를 했어요. 합당 논의가 이제 막 시작이다. 썸 타자 했는데 결혼 얘기할 단계 아니야. 근데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도 조국 혁신당 DNA 버리지 않을 것이다. 조국 대표로서도 이게 기회예요.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 처지가 이번 지방선거에 명함을 내밀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 합당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조국 혁신당을 좀 뿜뿜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네. 적어도 본인이 이제 들어가서 합당이 되면 대표는 못할지라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6월에 어떤 식으로든 보궐선거에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국회에 다시 들어오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대권 주자로서의 기반은 더 다질 수 있다. 왜? 그러면 합당해서 나간다는 것은 민주당 후보로 나간다는 이야기고 민주당 후보로 지금 뭐 비어지는 자리들이 있잖아요. 네. 가능성이 있어요. 당선될 가능성이 있거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른바 청조 결합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서 12명의 의원들의 이 어려운 점들도 해결하고 그다음에 당선자들도 지분을 좀 많이 얻어내면은 이른바 조국혁신당에서 나가려고 했던 사람들을 기초자치단체든 당선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기반을 안고 들어가서 더군다나 친문의 적자잖아요. 그러면은 정청래가 잘 되면 모르겠는데 정청래가 또 명청 대결로 충돌로 삐그덕대면 그때는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조국 대표로서는 굉장히 환영할 수 있는 조국 일이에요. 대표는 마이너스는 아닐 것 같은데 없어요. 조국 혁신당에 있는 정치인들은 본인만 플러스예요. 그쵸. 제가 봤을 땐 그 안에 네. 있는 분들은 똑같은 이해관계가 아닐 겁니다. 그 자기 위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조국 혁신당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배지 말씀하셨는데 본인 배지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네. 지금 지방선거 기준으로 합당을 한다면 유일하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조국 대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보궐로 네. 선거로 가든 국회의원 선거 갈 가능성이 뭐 높겠죠. 단체장으로 가든. 네. 그래서 약간은 조국 혁신당에서 100% 찬성할 저는 안 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항상 보면 이런 일이 생기면 자강파들이 있어요. 우리끼리 잘하는데 뭐하러 하냐 이런 파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 좀 전에 말했던 그런 좀 갈등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원래 그 국회의원 12명 중에 자강파는
한두 명? 원래 심리적. 예. 그러니까 이제 시기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결국은 다음 총선 전에는 합당한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게 초다수파잖아요. 다 그렇긴 한데 네. 지금 시기가 맞냐는 거는 의문을 가지고 그거는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다. 예. 예. 작년 가을에 그 한 의원이 당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글을 썼다가 조국혁신당 최고위에서 이거 이렇게 진화하는 성명을 낸 적이 참고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박 변호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국 대표한테만 유리하다.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자강파가 매일신문에 대고 그 분석을 보니까 황운하부터 박은정이하고 한 4-5명 있다고 그런 기사가 난 걸 제가 봤고요. 네. 황운하나 박은정 이분들이 비중이 작은 건 아니에요. 네. 뭐 저는 극심한 게 이번에도 분열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황운하 이런 분들이 조국당으로 원래 민주당 공천이 안 돼가 놓은 거거든요. 네. 전부 다. 네. 과연 이게 복귀했을 때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있잖아. 또 이게 자기가 염두에 둔 지역의 민주당 또 기존에 있잖아 의원들이요. 네. 따라서 저는 조국당에서도 이게 부결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보이고요. 네. 아무리 봐도 이게 뭐 조국 혼자는 좋아요. 네. 그분은 이게 왜 3파전으로 가면 어디도 위험해요. 그런데 가면 자기 최소한 조국에 대해서는 한 자리 보장해 줄 거 아닙니까? 단일 후보로 보궐선거든 단체장이든. 네. 이제 이래 되면 이게 또 폭이 넓어져요. 옛날에는요 단체장 못 나가요. 왜? 당을 이끌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합치면 정청래하고 공동대표 안 하면 조국 대표는 선택 여지가 많아요. 이제는 이게 뭐 그냥 부산시장을 하면 달라. 만약에 그 안 된다면 전재수가 안 된다면 이럴 수도 있고요. 아주 뭐 조국 혼자서는 상당히 이익을 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박은정 의원은 비조국파라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자강파라는 얘기는 잘 못 들어봤는데. 매일 신문에 분석을 합니다. 박 변호사님. 알수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요? 예. 같은 뭐 잘 아실 줄 알고. 썩만 같습니다. 네. 예. 다른 건 성만 모릅니다. 같다. 예, 다른 거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야당 얘기도 해보죠. 네. 장동혁 대표 단식이 멈췄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판을 아무도 생각을 못했는 건데 문제는 아까 이야기하신 배종찬 소장님 얘기하는 그 한국갤럽 여론조사 보면 지지율은 더 빠졌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이게 면접원에 의한 전화조사거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샤우팅 보수는 더 강해졌을 거예요. 소리 지르는. 근데 이제 이른바 샤이 보수는 더 또 그게 현상이 심해진 거죠.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 이른바 이제 이 중도층 또 수도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중수층 중에서 청년들의 경우에는 20대는 좀 보수 성향이 강하지만 30대가 그렇다고 해서 또 민주당 쪽으로 또 완연히 기울어지지도 않거든요. 저는 중수실이다. 중도층, 수도권, 그다음에 실망층은 또 빠져나갔을 것이다. 탄핵에 탄핵을 더한 그렇죠. 거잖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단기적인 정치적 효과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출구 전략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오면서 이른바 대구 TK 민심의 이탈을 사실상 차단을 한 것이거든요. 장동혁 대표의 손을 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상당히 왕왕왕왕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좀 외로워졌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이제 정치적인 모멘텀은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보수층의 문제가 해결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한덕수 전 총리가 23년형을 선고받는 상황에서 25년형을 선고받는 상황 23년형인가요? 23년이요. 23년형을 선고받는 상황에서 윤한은 계속 가제로 남는 거죠. 그러니까 중수실이 들어오려면 실은 실망층이라고 말씀드렸으면 이들이 들어오려면은 이 극적인 모멘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윤한이 해결돼야 돼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 정리.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그러면 절연을 할 거면 완전히 파격적인 새 신화를 통해서 당명도 바꾸고 뭐 하면서 당이 완전히 그럼 달라진 길을 가겠구나. 그러면 응집력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것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이 지지율이 오히려 빠졌다. 뒷걸음질 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일시적으로 그 한동훈 측에서는요. 네. 단식을 되게 폄하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오히려 한동훈 제명의 역풍을 좀 무마하기 위해서 내부용으로 이게 단식이 아니냐. 네. 이러면서 이게 계속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지지층이 그래도 보수에 뭐 5%든 얼마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분들이 아마 여론에서는 이게 빠졌다. 부정적으로 저는 한동훈 지지층 중에서 일부 단식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단식을 부정적으로 보니까 좀 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분석하고요. 그러나 이게 장기적으로는 단식이요 엄청나게 큰 효과가 있을 거예요. 자유파 보수 결집에는 따라서 이게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등판은 유영하 의원 작품이라는 얘기도 있고 유영하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를 위한 정말 눈에 보이는 포석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출구 전략 해봐요. 거잖아요. 출구 전략이 사실 좀 있을까 했는데 근데 아주 아무도 예상 못한 정말 예상 출구 못한, 전략이 예. 됐었어요. 근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부분은 그 보수층이나 대구 경북 뭐 예를 들어서 상당히 환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단식의 효과를 극대화. 그러니까 다는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쪽에서는 그렇지 않게 생각하지만 지금 말했던 뭐 자유우파라고 표현하셨는데 그쪽에서는 상당히 한동훈 오지 않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왔습니다. 그걸로 끝냈습니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효과는 있다. 근데 있다. 있지만 그 효과는 그쪽만 있다. 확장성이 없다. 예, 그쪽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내적 세계관에서는 명분이 있지만 그렇다면 유영하 의원은 상당히 큰일한 거예요. 어쩌면 아. 거기서 사람 목숨을 또 살렸다. 대구 시장이잖아요. 그쪽이. 대구시장으로 나간다. 대구시장 어떻게 보세요? 지금요, 지금 유영하 대표 의원이 그랬잖아요. 요설 수준의 음모론이다 덜 떨어진 강력하게 그 비판해서 그 평론가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럼 안 하죠. 네. 근데요,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시장에 뜻은 있어요. 대구시장에 나가요. 네. 그러나 이게 이번 단식에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도움받으려고 박근혜 대통령을 모셔왔다는 것은 진짜 음모론 중에 음모론이다. 이렇게 보고 현재 그 우파 쪽의 여론은요. 이명박 대통령은 약간 중도 실용 쪽이에요. 따라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강한 자유파 구심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동병상련 두 분 다 이게 좀 억울하게 탄핵을 당했다. 우파 쪽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박근혜, 윤석열, 그다음에 장동혁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장동혁 대표 단식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고 박근혜 대통령도 안타까우니까 이게 목숨이 위험할 정도예요. 더 후유증이. 그러니까 이제 그 안타까운 마음에 상정해서 단식을 강곡히 말렸던 거예요. 이게 순수한 마음으로 한 거지. 여기에 유영하 변호사 수행만 했지. 무슨 본인의 뭐 정치 나중에 대구시장 되면 그때 가서 도움 줘도 되는데 지금부터 이게 도움 받으려고 했다? 이게 진짜 덜 떨어진 음모론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요설 근데 수준의 뭐 음모론입니다. 그렇게 다 설명을 하지만 정치라는 거는 직간접적인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은 유영하 의원이 무관하지가 않은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로 들어서자 그 바로 앞에서 마중을 나간 사람이 누굽니까? 유영하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유영하 의원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각됐어요. 그러니까 2016년 이후에 처음으로 국회로 온 겁니다. 원포인트 개헌 얘기할 그러니까 때 이후에 처음. 대구에서 이렇게 발걸음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장동혁 대표한테 출구 전략도 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상당히 어떤 복권이 됐다. 이미지의 회복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장동혁 대표가 제일 지금 이제 본인이 우려하는 거는 TK 민심이 이탈하는 거거든요. 그 TK 민심이 이탈하는 것을 상당히 박 전 대통령이 옴으로써 뭐 절대적이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차단하는 그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거죠. 이런저런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뭔가 인정받기는 어려운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랜만에 그걸 한 거죠. 어쩌면 좀 그런 네. 상황으로 보이기도 하고 저는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제일 곤욕스럽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상상의 영역이긴 한데 첫날 단식할 때 찾아가가지고 옆에서 동조 단식. 동조 단식한테 손을 잡는다든지 뭐 이랬으면 또 어땠을까? 그러면 그 장동훈 대표는 어떤 상황이 되나? 그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죠. 그 사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조금 거치는데 관전 포인트가 될 수가 있었는데 맞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네. 결국은 고스란히 손해는 한동훈 전 대표가 다 받지 않을까 이 단식에 대해서. 그냥 외롭게 이번 판을 지나간다. 선거 공천도 안 되고. 저는 정치 생명이 조금 어려워지지 않나. 제명은 이제 될 것 같거든요. 이래 되면. 네. 재심 신청은 오늘까지라고 하는데. 네. 그 진짜 이게 맞아요. 제 말이 맞아요? 네, 맞아요. 아유, 제가 왜냐하면 이게 그 한동훈 대표 제명에 대해서 상당히 좀 동정적이었던 네. 오세훈 씨랑 척거이나 네. 제가 여러 명께 통화를 해봤더니 전부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고 있더라고. 정치를 좀 알면 어떻게든 이게 단자에 가서 뭐 달걀을 받든 어떻게 하든 간에 좀 손잡아주고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끝내 안 갔잖아요. 홍익표하고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이게 중도 쪽에 좀 동정적인 여론이 많이 반한동훈 쪽 돌았었어요. 그건 제가 체감도 느껴요. 측근들은 다 안 갈 거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대기실 같은 데서 하시긴 하시던데 알겠습니다. 앞으로 한동훈 대표 어떤 행보를 할지 주목해 보고요. 오늘 세 분과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